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제가 생강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생강이 정말 우리 몸 건강에 엄청난 효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강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못 드시면 큰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께 생강차 드시면 좋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가 가끔 있는데요. 대부분의 문제가 생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든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거죠. 생강이 구토나 멀미를 비롯해서 심장병, 혈액순환, 다양한 소화기 질환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생강을 먹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강을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혈압 관련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고혈압 없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고혈압 약은 성분에 따라서 칼슘 채널을 차단하거나 베타 차단제이거나 그렇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과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이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 속도와 심장의 박동력을 줄이는 약물이죠. 베타 차단제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해서 심근의 수축력과 심장의 박동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내리죠. 또 몇 가지 이뇨제도 혈압약으로 처방되는데요. 몸에서 물을 빼야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면 항상 살 빼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에서 여분의 체액을 소변으로 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생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실 때 항상 자신의 혈압을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임신 관련인데요. 임산부나 모유를 수유하시는 분들도 생강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임산부에게 생강이 좋다 나쁘다 하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제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너무 많이만 드시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입덧과 같은 구역감, 구토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이점이 더 많죠. 세 번째는 혈액 관련입니다. 생강은 항혈전, 항혈소판 응집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에 노폐물이 생기거나 찌꺼기가 뭉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죠. 그래서 평소 출혈 질환이 있거나 항혈소판 제제,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분들도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일주일 정도에 끊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는 당뇨병 관련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내리는 효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생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과도하게 혈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경우처럼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적정량을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간의 심장 관련 문제인데요.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분들도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생강을 복용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기 관련입니다. 생강의 효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소화기 질환인데요. 소화를 돕고 내장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주죠. 그런데 때로는 생강이 가스 발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가스가 많이 찰 경우에는 생강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죠. 또 만성위염이나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등의 질환으로 위장의 벽이 얇고 손상된 경우에는 속쓰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도 생강이 속쓰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있어서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이런 분들도 생강 복용을 자제하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먹는 시간인데요. 생강은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공복에 잔뜩 먹다가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위와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사실 놀라운 건강 회복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우만 피하면서 복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하지만 생강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생강은 생강만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강의 강한 약성을 조금 중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대추와 결명자를 함께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의 대부분이 없어지는데요. 대추가 생강의 매운 자극과 독성을 중화해주고 또 결명자가 생강의 강한 열성 작용을 완화시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 꼭 기억하시면서 생강차 혹은 생강 분말 복용하시면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